전주공장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GM 폐쇄로 휘청거리는 전북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규성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 범죄자의 도피를 도운 그의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주와 무주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뚝 떨어져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주공장 주변 협력업체들까지 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현대중공업과 GM이 빠져나간 뒤 현대차 전주공장은 제조업 전반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요. 현대차의 위기는 전북경제 전체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어 걱정이 큽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 연료 탱크와 범퍼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입니다. 예년 같으면 연말까지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현대차의 생산량이 예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시간을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0만 대 캡하면 우리도 10만 대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반절도 못하니 똑같은 입장이죠, 지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설비 해놨던 걸 뜯어서 다른 데다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 7만 대를 바라보던 생산량이 5만 대 수준으로 2년 연속 주저앉으면서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업체가 생기는 등 자금 압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회생 들어갔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신청하려고 하는 데는 뭐 조금 있다고 법원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4년 전 주간 2교대를 시행하면서 10만 대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린다는 현대차의 계획에 인력과 장비를 늘렸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흐르고 있지만 현대차의 생산량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공장은 정확한 실적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올 생산량이 지난해 5만 7천 대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만 7천 대 정도 했었죠. 그 이하란 말씀인가요? 예. 역대 최저 수준이란 얘기인가요? 예, 그 정도 수준 될 겁니다. 지난 2014년 6만 9천 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위기는 내년에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건데 아무리 친형이라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 범죄자를 도운 그의 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 전 사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경이 어떠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 전 사장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국민법감정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이 최규호 전 교육감을 도피 초기부터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이 도주한 2010년 당시 최 전 사장은 김제 완주 지역구의 재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며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뒤로는 3억 원의 뇌물을 받고 달아난 범죄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겁니다. 친형을 도왔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도 성립되지 않고 빠져나간 상황. 하지만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거액을 받아 챙긴 친형의 범죄 사실까지 생각하면 최 씨 형제의 범행은 구속영장 기각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를 보완해 최 전 사장의 기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과 도교육감 두 형제가 뇌물을 받고 또 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지독한 경기 침체 여파가 기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분위기가 실종되면서 기업 기부는 물론 일반인들의 소액 기부도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77살 박모 할머니는 얼마 전까지 추위에 벌벌 떨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자신과 몸이 아픈 딸 모두 마땅한 수입이 없다 보니 겨울나기에 필요한 연탄을 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시민단체가 연탄 300장을 전달해줬는데 이마저도 이번 달이면 다 떨어질 상황입니다. 11월 달에 할머니도 춥지. 그때는 연탄이 한 장도 없었어. 미안해갖고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말일 다 돼갖고 전화를 했지. 추워 죽겠다고. 연탄 봉사를 해온 시민단체도 박 할머니를 도와줄 만큼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해마다 연탄 20만 장을 기부받아왔는데 올해는 기부량이 4분의 1가량 줄어 15만 장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침체된 경기도 경기지만 한국석탄공사가 연탄 가격을 지난해 700원에서 올해 800원으로 크게 올린 게 부담이 됐습니다. 연탄을 기다리는 연탄 세대들이 8천여 가구가 되는데요. 지금 한 가구 한 가구가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부단체도 모금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의 현재 온도는 2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부터 벌써 16억 원을 확보했지만 목표액인 75억 원을 모두 모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요즘. 어려운 이웃들에겐 여느 때보다 기부의 손길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하루 종일 눈까지 내려 외출하기가 쉽지 않은 날씨였는데요. 밤사이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 우려돼 출근길 운전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심이 모처럼 눈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두터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은 미끄러질세라 종종 걸음으로 거리를 빠져나갑니다. 매서운 추위에 눈까지 오자 완연한 겨울로 접어들었음을 실감케 합니다. 길도 미끄럽고 이제 눈이 이제 비로 바뀌니까 날씨도 춥고 엄청 춥죠. 걱정스럽죠. 미끄러나면 넘어지니까. 눈은 오후까지 동부권을 중심으로 최고 5cm 정도의 적설량을 나타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앞으로는 추위가 걱정입니다. 밤사이 수은주가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무주가 영하 8도를 기록하는 등 도내 전역이 영하권을 맴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에서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기온을 보이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겨울철 운행이 금지되는 남원 정령지 구간 외에 도로가 통제된 곳은 없지만 출근 시간대 빙판길이 우려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추위가 심했던 지난 겨울철 수도관 계량기 동파 건수가 5천 건을 넘어선 만큼 수도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솜 이런 보온재를 채워야 하고 비닐 커버 등으로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찬 공기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다 다음 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정부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는 재정과 권한을 더 많이 주는 특례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용인 같은 수도권 도시들은 해당이 되지만 인구 67만의 전주시는 제외될 수밖에 없어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시의 미래 정책을 발굴해온 전주시의 시정발전연구소는 개소 5년 만인 지난 2015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은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의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기준 100만 명에서 도청 소재지인 도시는 50만 명으로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도청 소재지면서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인 도시는 전국에서 청주시와 전주시 두 곳뿐입니다. 전주시는 특례시가 될 경우 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지고 부시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특별자치도인 제주처럼 정부 교부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될 경우 재정 분권 효과가 특정 지역으로 쏠려 지역 불균형만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례시 기준을 단지 인구 숫자를 특정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인구만이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해 특례시를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추가 발의됨에 따라 전주시는 사정이 비슷한 청주시 등과 적극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민중당 등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촛불 정신의 계승을 외치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도내 지방의회 사무처가 예산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지방의회 예산 집행 관리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처를 지자체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지만 전주와 군산 등 도내 지자체 10곳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회 집행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 규정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자리 잡은 군산 사랑상품권이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710억 원어치가 발행됐고 연말까지 200억 원이 추가 발행돼 올해만 910억 원 규모로 이 중 10%는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군산시는 내년에는 2천억 원 규모의 발행을 목표로 2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돼 정부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인도네시아의 연금 제도와 운영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장공단과 연금보장 프로그램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 파견과 정보 교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통학 차량에 어린이들이 방치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완주 지역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통학 차량에 시동이 꺼진 뒤 맨 뒷자리의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로 긴급히 편성된 공립유치원 원화 모집이 오늘 현장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긴급 편성된 병설 유치원 접수는 공개 온라인 모집인 처음 학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5개 차로가 만나는 금암광장 교차로를 내일부터 내거리 교통체계로 바꾸고 8달로와 기린로의 교차 지점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 금암광장 교차로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무주군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무주 과수영농조합 법인에서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안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광역지자체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김희재 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면서 본인 소유 호텔의 임대 보증금 채무를 누락하고 이 내용을 선거 공보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 사무장의 실수이자 자신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단체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도교육청과 전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방과 후 행정실무사 고용 시간을 한 주에 15시간으로 늘려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운동부 지도자 등 기타 직종의 처우 개선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전부터 계속돼 온 도교육청 농성도 마무리됐습니다. 익산시가 장전마을 폐기물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그간 소극적인 대처로 진상규명이 미흡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다며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세심한 행정으로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부안군이 청년 행정 인턴 15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부안군은 만 19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이 군청이나 면사업소에서 일을 하며 취업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행정 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초 4주간으로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이 완주군의 도서 1000여 권을 기증해 지역 작은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출판산업진흥원과 완주군은 지난 2015년 업무 협약을 맺고 인문 독서 아카데미와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역대 가장 많은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임실군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등 총 35억 8천만 원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해 올해보다 3억 7천만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